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번역가의 작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책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번역이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쿠시의 책을 거의 다 번역한 왕은철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이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번역을 통해서라도 쿠시의 소설은 불완전함을 뛰어넘어 스스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책은 그만큼 위대한 작가이자 200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쿠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입니다. 사실 처음 쿠시를 알게 된 건 추락이라는 책을 통해서인데요. 첫 페이지부터 좀 도발적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행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힘이 강해서 여행지에서 순간순간 제 발목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야만인을 기다리며를 읽고 나니까 쿠시가 보여주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역자는 문학을 보는 눈이 쿠시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야만인을 기다리며, 영어 제목을 보시니까 떠오르는 희곡이 하나 있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생각나실 텐데요. 실제 쿠시는 언어학, 수학,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사무엘 베케트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쿠시와 함께 제국주의의 변방으로 가볼까요? 그의 출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 아라파트 헤이트 정책, 인종차별이 행해진 공간에서 살았던 그의 경험과 질문들이 이 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라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제국의 변방을 주된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과 억압의 사슬이 특정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저자의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종, 지역, 시간, 역사적 배경 모두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야기 구조 속에 감춰진 제국주의 혹은 식민지주의의 의미를 독자가 상상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지배, 피지배, 억압, 착취, 중심, 주변, 제국, 식민지의 보편적 관계를 오히려 잘 보여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제국주의자들이 야만인에게 행하는 폭력과 고통,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여 조작하는 애국심 같은 방법은 매우 해묵은 방법이기도 하죠. 책의 서사는 독백으로 이어지는 치안 판사인 주인공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야기 사이에 끊임없이 꿈을 꾸죠. 꿈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짧은 문장에서 한참을 머무르며 읽었습니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주는 길이라는 프로이드의 말처럼 저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역자인 왕은철은 자신의 과거를 현재와 대화 관계에 있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치안판사의 자기 고백 형식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변방의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가 야만인을 제국의 해결책으로 보는 모순, 그런 모순과 그럼에도 제국에 봉사하는 일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명령을 수행하는 졸 대령이나 만델 준이 등은 이름이 있는데 치안판사인 주인공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고유성의 상실일 수도 있지만 제국주의라는 배경에서 거리두기나 타자화를 위한 장치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쿠시는 콘스탄틴 카파비의 시 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시에서 제목과 내용을 빌려왔습니다. 야만인들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쿠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단지 체제의 허구성만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공모성을 역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폭력적이든 온정적이든 제국에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공모를 마주하는 소설이 쿠시가 자란 배경에서 피어난 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쿠시는 치안판사라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파멸적인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정의나 진실에 대한 개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쿠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쓰기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고백적이어서 더 이득이 되지 못하더라도 끝끝내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헤겔도 진짜 진실은 끝끝내 맞선 양편의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쿠시가 말 걸어오는 질문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는 어떤 진실에 대한 관심인가요? 감사합니다.